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오신 청중 여러분에게 우리 법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12회차에 걸쳐서 다양한 경영 인문 교양의 강좌를 법원 구성원과 부산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사를 빔 프로젝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은 이동규 교수를 3만 불 시대를 이끌 한국의 자니 카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경청을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 또 민영방송인 KNN에서 또 녹화 중계를 해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법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이동규 교수님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신 여러분 또 부산 법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한 이동규입니다. 네. 여기 평범한 시민도 계시지만 또 이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리더들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또 우리 강민구 법원장이 만들어줘서 제가 또 특히 제가 이렇게 빅 프로젝트의 1번 타자로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걱정도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도 100분을 넘어가면 지겹다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보통 1시간 40분 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신 분들 골치 아픈 거 다 떠나시고 그저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창조 경영입니다. 지금 한국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 경제의 경영 실전판 정도 되면 됩니다. 내용은 인문과 경영을 융합해서 한 신선한 내용으로 재미있게 또 유익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의 제목은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이렇게 했고요. Think Different입니다. 사실 이런 딱딱한 법원 또 권위, 근엄 이런 단어 아닙니까? 법원이 이게 자체가 한국의 혁명입니다. 이 지금 시민 다 오픈하고 여기 유명한 판사님도 다 오시고 같이 호흡하는 소통의 장면 이런 것들이 한국에 정말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자부심이 느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화두가 제가 그 책 아까 낸 걸 중앙일보에 5년 동안 잡지에 5년 동안 연재했던 칼럼을 60개를 낸 거거든요. 묶은 건데 그 부제가 내 인생의 보물찾기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죠? 전 세계 나라가 수없이 많지만 놀이가 다 다른데 이 놀이만큼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 보물이 어디 있어요? 동굴에 있어요? 보물이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이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평생 동안 갖고 살아. 더 나아가서 뭐가 보물이에요? 네가 보물이다.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다.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보물이다. 근데 미국 엄마들 하나 더 가르칩니다.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기 자식을 아끼는 거라고 남의 자식까지 아끼는 건 다르죠. 지금 일본과 한국이 똑같이 무너지는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애들 하나밖에 안 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부 황태자예요, 황태자. 그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취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보물찾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자로 여러분 다 아시는 업입니다. 업을 이제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힌두교로 말로는 카르마라고 그러죠. 업.
업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근데 이 직은 보통 우리가 직업 그러는데 직은 잡이고 타이틀이고 명함입니다. 그래서 직으로 가는 자는 업을 잃고 업으로 가는 자는 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 직장 생활 다 접고 인생의 이모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업을 알면 직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직으로만 평생 한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명함이 없어지면 죽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온 이유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갑을 해서 인생을 둘로 나누지만 서양은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드 에이지라고 제3의 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산모작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업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경영,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들이죠. 이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을 만날 가능성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유의 얘기가 없지만 사실은 최고 경쟁력이 센 데가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생 결단하는 겁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기업들의 이 DNA를 배우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이죠. 최고로 열심히 합니다. 가만 놔둬도 열심히 합니다. 왜? 가만 놔두면 안 있으면 죽으니까. 정부랑 이런 데는 다릅니다. 공공기관하고는. 여기는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변신이나 혁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이제 디즈니랜드입니다. 남을 웃기려면 내가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군기가 세기로 유명합니다. 원래 코미디언실이 군기가 세죠? 가수보다? 가수는 히트 하나 치면 100년을 먹고 살지만 코미디는 두 번만 하면 돌이 날라옵니다. 그죠?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군기가 세죠. 그래서 이 남을 즐겁게 하는 데는 자기가 울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려운 거죠. 다 그렇습니다. 이 페덱스 같은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스토리의 보고입니다.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이 스토리가 많은 기업이 조직이 고수입니다. 얘기할 게 없는 데가 하수입니다. 오늘 이 부산법원은 얘기가 넘쳐날 겁니다. 스토리가 많은 것. 스토리 중에 최고의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겠습니까? 자기의 스토리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his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깊고 넓은 데가 이게 선진국입니다. 우리 부산법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 책을 많이 썼지만은 민간용으로 낸 건 이게 처음인데 지금 뭐 9세를 들어갔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은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안 사요. 너도 나도 지하철에 가보면 땅만 보고 다닙니다. 뭘 봐요? 스마트폰이요. 이게 전혀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게 참,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문제가 손가락의 귀신입니다. 검지족. 외국 애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 손이 안 움직여.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근데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뇌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거죠. 이 고독하지 않은 뇌를, 사유는 원래 고독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은 귀신인데 사색은, 낙제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이 이제 뭐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창조입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아주 건방진 건데, 창조적 사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새로운 거에서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창조인데, 이 창조적 사고라는 게 영어로 바꾸면 이제 학습이라고 러닝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러닝도 있지만 배운 거를 역분하는 언러닝도 중요하다 그럽니다. 러닝은 본질과의 만남이면 언러닝은 익숙한 거의 이별이에요. 바둑 프로들이 보면 정석을 잘잘잘 외웁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둑 프로 엄청난다. 이창호 아시죠? 이세돌 아시죠? 만리장성은 한국에 있다. 중국 데일리 차이나 보도야. 이창호를 못 넣으니까 2만 명의 프로가. 우리나라 사람들 천재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골프 미국에 미칩니다, 지금. 나갔다면 금메달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판소리를 한국에서 경연했는데 외국인이 다 먹었다. 그럼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골프 대회 때려칠 수 없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 바둑으로 말하면 정석을 배워라. 정석을 버려라, 그럽니다. 어떤 프로도 정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프로도 정석대로 두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언러닝과 러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창조적 사고다 이거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만, 하나는 개인과 결국은 조직이죠. 결국은 개인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창조 경제라는, 저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개념인데 어차피 이번 정권이 화두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쉬운 거는 뭐냐? 단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simple is beautiful 그럽니다. 단순한 거는 가장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풉니다. 개인은 창조적 사고, 영어는 think first라고. 조직은 인간 존중. 이때 인간이 저게 직원이란 뜻입니다.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고객만족이라는 단어에 너무 몰두돼가지고 고객은 왕이고 지금 직원은 상당수가 종이 되어 있는 데 많습니다. 여직원이 자살하고 한국 전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은 왕은 아닙니다. 고객을 올리는 건 맞지만 직원도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열받은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 우리가 3만 불, 지금 2만 8천 불 뭐 숫자로 나오는데 지금 국가는 부자가 되는데 개인들은 너무 힘든 게 한국입니다. 또 원래 또 그런 게 또 선진국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린 더 심한 것 같아요.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어제 발표했더니 140 몇 개 나라 중에 118위야. 그러니까 전부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군이 언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맨날 힘들었어요. 이 두 가지로 풀어서 두 축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높은 빌딩 기록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세계 최대? 언젠가는 깨지죠? 뭐가 안 깨져요? 초. 그렇습니다. 뭐가 최초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최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란 한마디로 여기 가로에 들어갈 게 뭐예요? 창조란 최초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건 모든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기상천외한 것이 없어. 다 자기 본질과 해서 유레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소위 대박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유리해요. 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원래 나이 들고 젊은 데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자기 입에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 늙은 거예요. 원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야 애야. 그게 애가 싸가지 있으면 그게 노인네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의 반이 과거 얘기를 넘었다. 그럼 늙은 거랍니다. 요새 제가 그러고 있어. 마지막 하나는 호기심이 없어진 자. 그대 이름은 늙은.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 이별한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게 영원한 청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키워드가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는데 검색보다 역시 사색이 중요하다 이래서 합니다. 이 사색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검색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검색하면 다 나와.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 옛날에 암기력 좋은 애 공부 잘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뒤집으면 1초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생각하는 힘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엄청 중요한 시대죠. 답은 다 있어. 그래서 창조력이 엄청 중요한 시대죠. 말 잘 듣고 공부 모범생 이게 별로야.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괴팍한 애들, 엉뚱한 애들이 뜨고 있죠. 그죠? 지금 다른 분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모레 3만 불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구 5천만이 3만 불 넘은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진입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5가지 생각의 도구. 2500년 동안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고수들이고 동양은 역시 도자, 장자, 그리고 공자, 맹자 이런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만들어 오는 거에 의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학문이. 그걸 5가지 생각의 도구라고 정리한 게 서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은유와 메타포와 세타이어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셰익스피어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은 뭐 생각의 깊이가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지금 맨날 인터넷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창조력이란 영어로는 이제 think라고 합니다. 근데 어원을 보면 독일어로는 think가 think에서 나왔다 그러죠. 감사.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독일어는 원래 고맙다가 단켄입니다. 단켄이 덴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또 사자라고 씁니다. 그죠? 생각 사자. 저건 마음이 있고 요 위에는 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생각하는 걸 마음과 머리를 같이 써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뭐 크게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생의 화두가 think입니다. 앞으로는 think가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생각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TGIF라고 그러죠.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TGIF 4개가 벌어지는 대표되는 SNS의 데이터의 위력이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쌓은 것을 불과 며칠 만에 능가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 또 로봇가 막 인간의 영역을 치고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의사와 변호사입니다. 로봇보다 더 잘하죠.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검색해가지고 IQ 500에 1000 막 이럽니다, 지금. 지금 심지어 독일 공장은 2,000명이 데모를 했는데 100대 로봇 집어넣었더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또 더 다른 일이 생기겠죠. 인간은 또 다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세계 지도죠. 그죠? 저기 어느 나라 지도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만든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본 적이 없죠. 그죠? 볼 수가 없죠. 서로 그런 거죠. 입장이 다른 거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관점의 이동 그럽니다. 퍼스펙티브가 쉬프트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우스가 위로 가 있잖아요. 우리 북반구는 노스가 위로 가 있죠. 그죠? 우리 지남철이래요. 지남철.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북쪽을 보는 거죠.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로망. 북두 칠성이 있습니다. 별 7개. 그 죽으면 칠성판에 붙이는 겁니다. 북반구는. 남반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이런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그리고 역지사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런 것이 이제 창조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걸 관점의 이동 그럽니다. 한쪽으로만 본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있대요. 한 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 사람은 그 안에 모든 게 우리나라가 여기에 반토막 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적 기준으로 UN 가입국 109입니다.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뭐 국민들 힘들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Manufacturing No. 5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63년에 총 수출액이 5,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여자들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고 쥐 잡아가지고 쥐밍크 만들었습니다. 눈물 나죠? 그거 해봐야 1억 달러 먹었습니다. 그걸 2013년에 5,50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몇 배예요? 10,000배가 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성과는 사우스 코리아다. 눈물이 나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3년에 드디어 G7 중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 엄청난 대영 제국을 이겼습니다. 물론 수출액으로 이긴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태리를 이겼습니다. 이제 남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놀랍게도 희망적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전문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있겠어요? 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죠. 경쟁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점의 이동이 생각의 물구나무 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벌꿀들은 밀랍의 집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생각의 집, 하우스 오브 싱킹에 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생각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게 언어입니다. 랭귀지.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그 랭귀스틱스인데 이게 바로 그죠. 발상의 전환이라 하는 거다. 생각의 물구나무 서기면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구사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직원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나무에서 안 떨어진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코알라입니다. 안아보셨어요? 이 코알라가 있으면은 그 환경학자들이 숲을 평가할 때 그냥 사인합니다. 코알라가 살면 다 살아요. 두루미가 살면 우렁은 반드시 삽니다. 이런 종류의 생물들을 우산종이라 해요. 남의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굉장히 이겁니다. 호랑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알라가 이건 일본 사례인데 우리나라 지금 골프장이 한 400개 되죠. 일본도 골프장이 반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2,500개입니다. 동물원도 마찬가지. 애들이 안 가. 냄새 난다고. 인터넷으로 봅니다. 동물원이 문을 다 닫는데 한 동물원이 드디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원장이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눈물이 나겠죠? 한 직원이 원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는 코알라가 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코알라는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도 어마어마한 경쟁사회입니다. 우리보다 더합니다. 살벌합니다. 고3용, 대입용, 신입사원용 부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동물원 코알라 가족 일동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사안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다. 기상천외한 게 절대 아니다. 아주 본질적인 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바나나를 까보면 분명히 하얀 건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가장 강력한 게 스토리다. 스토리텔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노란 바나나로이 아시죠? 그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에 있는 데에 도전을 한 겁니다. 결국 큰 성공은 못했지만 바나나는 까면 하얗다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도전한 거죠. 유명한 사례입니다. 넌 해봤냐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누가 하면 별거 아니네 이런다고. 지는 못하면서.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애들이 14년 연속 수학 경시대에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 최고 천재입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디 있는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땐 뛰어난데 어른 돼가지고 다 망가지는 애들.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란 결국은 또 하나의 생각의 습관이다. Thinking habits다. 이러는데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박스를 하나 이고 다녀 이렇게. 그 박스가 자기가 알았던 생활했던 박스입니다. 그게 생각의 잡념 또 뭐 고정관념 이런 겁니다. 편견. 그 박스를 나오는 거를 아웃 오브 박스 그럽니다. 철학에서는. 제가 카톡 아이디가 아웃 오브 박스예요. 그 박스를 좀 버리고 싶어서. 저도 꽤 소프트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사람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네요. 골프도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관점을 이동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이 본자를 보면 나무에 씨앗이 있는 거죠. 이걸 영어로 seed라고 그러죠. 이 씨앗이 떨어지면 나무에 열매를 맺히면 이게 말자로 변합니다. 그러면 본말 그럽니다. 이게 바뀌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게 경영학의 back to the basic, B2B입니다. 그 질은 또 다른 거죠. 질은 바탕질자입니다. 한자로. 요새 애들이 한자를 너무 못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우유를 먹이지 말고 한자를 먹여라. 한문은 정말 한글도 위대하지만 한문도 위대합니다. 지금 한글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욕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가 다 욕이야. 그건 다른 나라는 죽어도 못해. 모든 새소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의 단점은 뭐야? 뜻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한문은 어렵지만 깊이가 있고 논리는 라틴어가 최고고요.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의 만남은 그 안에 있는 펀더멘털한 그 무엇을 가면 거기에 상당히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과 치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노하우보단 노와이가 훨씬 고수다 이거죠. 원래 노하우는 어떻게 했는데 노와이는 왜입니다. 왜. 이 왜로 유명한 회사가 도요다입니다. 일본 도요다. 도요다 에이지 창업자 만들 때 5I라 그래요. 도요다 직원들은 일할 때 5가지 왜를 생각해라. 왜 일을 하는가? 왜 우리 선배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이 다르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근본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왜를 많이 외치는 애가 누구예요? 사람이. 하루에 왜를 제일 많이 떠드는 애가. 어린아이입니다. 보통 100번 합니다. 왜. 그죠?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 innocent why라 그래요. 순수한 왜다. 거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빠, 인형이 왜 못 걸어? 인형이 어떻게 걸어? 왜 못 걸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토이스토리입니다. 그런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 엉뚱한 아이들이 뜹니다. 제일 답답한 애들이 모범생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선생님 중요하지만 엉뚱하고 기발하고 좀 이걸 저는 이제 다른 말로 만들었는데 기분 좋은 반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출어람이 안 되면 선배가 후배를 영원히 이기면 그 조직은 발전 못합니다. 후배가 선배를 앞서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기분 나쁜 반란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반란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회의예요. 회의. 모든 조직에 제가 평가를 가보면 회의실에 들어가면 누구나 회의적이 돼. 그리고 회식만 하면 전부 대학 교수야. 죽여줘요. 그러니까 회식을 회식집에서 회의를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입을 다 가슴을 망쳐놓고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두드러 패고 있다 이게. 월급은 주고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을 그렇게 활용을 못하나. 정말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미국에서 30년을 살던 컨설턴트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골프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미국에서 세계적인 컨설팅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고수예요, 고수. 하도 차이가 많지만 하나만 된다면 미국 애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벌떼같이 달렸는데 벌떼같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선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모난 돌이 정 맞지. 이러답니다. 그러다가 몇 명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네가 책임지면 되겠네. 딱 이런다는 거죠. 그럼 그거 한 서너 번 당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침묵은 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느끼는 바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창조성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일본은 파워하라라고 해서 섹슈얼 하라스먼트 해가지고 성적 희롱이라는데 파워,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상사들의 그 폭력, 언어 폭력. 넌 머리를 뭐 장신구로 달고 다니냐? 이런 거죠. 이런 걸 파워하라 그럽니다. 파워하라. 한국에 뭐라고 해요? 상사병이라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관두고 싶어 해요. 이번에 조사했더니 75%가 관두고 싶대요. 4분의 3이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걔들도 불쌍하고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만족하고 자기가 다니는 조직을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네. 이렇게 우수한 민족을 데리고 그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사례를 다 들어가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을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깨달음. 이게 이제 루돌프 플래시라는 미국의 그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 말이 참 멋있어요. 멋있는 말을 들으면 멋있어집니다. 근데 거지 같은 말을 들으면 거지 같아져요. 그래서 좋은 말을, 명구를 많이 듣는 것은 영혼의 샤워입니다. 물로만 사람을 닦을 게 아니야. 마음으로 닦으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로 갑니다, 지금. 젊은이들 보고 너 미래 직업 선택해주는 말해봐. 1번이 연봉입니다, 지금. 2013년 말에 조사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신입생도 똑같아. 기가 막힙니다. 돈이 먼저예요.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니 이해는 되죠. 그러나 젊을 때 그러니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 있습니까? 세포가 안정되면 죽음이에요. 자연계의 원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화하고. 안정됐다는 말은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은 직장을 원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는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드디어 세 번째가 적성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물찾기를 이미 포기한 거죠. 당연히 그죠? 남보다 못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아, 왜 이렇게 살았나?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고수입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젊은 애들이 1번이 연봉이라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선배들이,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너 절대 아니다, 그거. 결국 그 제품의 차이, 애플이 만든 아이폰 시리즈하고 삼성이 만든 갤럭시랑 붙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샤오미라는 뜻은 작은 쌀이라는 뜻이에요. 소미. 이 친구들이 올라타가지고 삼성이 저렇게 어렵지만 요번에 또 상당히 이노베이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한테는 졌다고 봅니다. 근데 삼성이 또 대단한 회사죠. 사실 단군 일에 저렇게 성공한 기업이 있었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내 인생에 HP, 휴대패커드의 반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미 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 업적을 이룬 겁니다.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사람 좀 흉내를 이거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영 원판이 달라가지고 그 미국에 살다 온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미국에 살다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가 다르대? 딱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 살 때는 사람들이 길을 내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집을 짓고 길을 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고 그게 제품의 차이고 그게 바로 애플과 삼성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뛰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려울 때는 딱 안 될 때는 또 꽉 막혀가지고 그게 think different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재밌는 일을 하나 공개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실 정부 수립 이래 전자제품의 소스 코드를 가진 게 유일한 게 MP3입니다. 그 중소기업이 하나 있던 회사가 있어요. 지금 아이폰 시리즈에 넘어갔는데 98년 라스베가스 전자쇼에서 빌 게이츠가 갖고 나와서 위대한 제품이라 했어요. MP3. 우리가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니까 메모리 500곡 들어가고 디자인도 괜찮고 근데 결국 사용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애플이 진 겁니다.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백골기. 백골기는 누가 쓰는 겁니까? 해적이 쓰는 거죠. 아니 사장님 웬 백골기입니까? 저건 해적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해군을 원하지 않는다. 해적을 원한다. 뭘 뺏으라는 거예요? 뭘 훔쳐오라는 거예요? 생각을 훔쳐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수이죠. 하수와 고수. 하수는 베끼고 고수는 훔친다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 원전은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입니다. 고수는 훔치는 겁니다. 뭘 훔쳐요? 세상의 모든 생각을 훔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쓰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랜드는 꿈의 왕국이에요. 이 플로리다 올란도에 가면 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디즈니랜드 가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 세상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정말 끝내줍니다. 거기에 가면 이 사람들은 회사의 용어를 바꿔서 사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용어를 바꿔서 사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진이라는 뜻은 원래 한자는 상자를 쓰죠. 저희 라틴어로는 이미지로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붙여가지고 합쳐서 이미지니어링이라고 명하면 이미지니어, 서비스 이미지니어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이 공자가 또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대 나와야 좀 취직이 되는 분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공대 나오면 애들이 안 갔어요. 난 공돌이가 싫어요. 공돌이라고 그래, 공돌이. 일본은 엔지니어가 엄청 대우를 받습니다.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는 뭐 겁나겠어. 우주인도 안 무섭지, 한국이. 일본은 전 세계가 합쳐도 일본을 버거워합니다. 그 강한 나라를. 그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우리 죽여줘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자부심이 없습니다. 왜? 공도라 그러니까. 이 공자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이런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저 가운데 선을 하나 그으면 뭐가 돼요? 그게 왕이에요. 이런 엄청난 뜻을 모르고 나는 공돌이가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니어링은 생각한 거를 만들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지니어가 많아야 돼요. 한국에. 우리나라 좀 뛰어난 애들은 공무원이 되겠다 합니다. 공무원 좋은 직업이에요. 안정된 보수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우수한 애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는 조직에 미래가 있겠는가 봐요. 정말로 우수한 과학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 아픈 환자지 청춘이야 그게? 젊을 때부터 아픈 놈을 어디다 써? 젊은 애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이. 젊은 사람들이 저축은 애들이 많아. 저축을. 노후 대비는 젊을 때부터 그럽니다. 그 금융기관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노후 대비는 젊을 때부터 해? 젊은 사람이 노후 대비를 왜 해? 젊다는 게 뭔데? 젊다는 자체가 보험입니다. 이 젊은 애들이 돈을 모으는 것만큼 멍청한 건 없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랬어요. 젊은이와 돈을 써라. 우리는 적금을 듭니다. 돈을 쌓는 게 적금입니다. 진짜 쌓을 거는 적금이 아니라 적선이다 이거예요. 선을 쌓으면 돈을 저절로 들어오는 게 인생의 법칙인데. 지금 토플러 박사가 책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제4의 물결은 넘어가고 있고요. 제4의 물결, 이걸 이제 창조 경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우리 드디어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는 휴먼 르네상스 드림 소사이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은 우리 입을 해결했고, 이거는 인간의 팔과 다리, 동력혁명이었고, 정보혁명은 머리를 해결했는데, 이 외로운 가슴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형이 서양산업이에요? 아니에요? 에? 고민형. 서양산업이에요? 고민형에 눈을 까만 걸 붙여가지고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5입니다. 무지하게 이쁩니다. 근데 이게 모터로 가지고 움직이면 부가가치가 $30로 뜁니다. 근데 여기다 히다치 센서로 가지고 껴안으면 딱 따뜻해지면 이게 얼마? $100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음성 인식을 당해가지고 곰돌아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내가 곰돌아 그러면 딱 쳐다봐. 얼마? $300입니다. 근데 내가 결혼도 못하고 들어와서 인생을 한심해 눈물이 나는데 깜깜한 불을 탁 켰는데 저쪽에서 누가 울고 있어. 누구야? 곰돌이야. 그 얼마? 울어주는 곰이냐 얼마? 부르는 게 합시. 난 당장 사야 돼 나도 지금. 이런 게 하이테크입니다. 세상을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땐 젊고 외로운 사람들 무지 많거든. 나이 나도 울어주는 곰인형 만들어주면 난리가 날 걸 아마. 그죠? 그런 겁니다. 왜 무슨 우주에만 가려고 그래. 주위에 널려 있다니까. 글로벌 키워드가 보면은 지금 일본의 개선, 카이젠이라고 그러죠. 도요타가 말한 카이젠이 한국을 덮었고 그게 관리입니다. 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리의 삼성 그랬습니다. 그게 배운 데가 삼성입니다. 삼성은 그걸 넘어서 혁신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갔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그 현대 엑셀폰이 그런 차 만드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 넘버 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750만 대 생산합니다. 현대가, 기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 만드는 부품이 2만 개 넘어가요. 그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 제조업의 막강한 위력이죠. 근데 우리가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미국식 혁신이 그걸 되찾고 지금은 미국도 못하는, 일본도 못하는, 중국도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창조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저 얘기를 창조의 삼성으로 바꿔라 그러고 쓰러지셨어요. 정말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이 화두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 컨버전스라고 그러죠. 모든 게 융합되는. 그래서 컨버전스 경제를 컨버지너믹스 시대라 그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불 넘어서 5만 불로 가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평시면 과연 세상이 날 원하겠는가? 어려운 시절이니까 날 원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기는 더 빛이 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게 편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입니다. 그건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자, 남자 없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뛸 수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엄청 유명해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은 파괴입니다.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죠? GE의 회장. 그 사람은 자기 회장실에 들어오는 그 이메일 주소 이름이 destroyyourbusiness.com이야. 네 업무를 파괴하라. 그게 회장이에요. 우리 강민구 부원장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HP라는 회사를 갔더니 부장을 만나 인터뷰했더니 당신 그 부서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니, 부서를 왜 없애? 그랬더니 그럼 고객들의 가치가 더 증가하니까. 그럼 당신은 뭐해? 전 딴 데 가서 일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죠. 이게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사장이 말했지만 새로운 룰을 깨겠다. 핸드폰. 지금 모바일. 삼성전자 이익의 92%가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그게 약점이죠. 삼성전자의 모바일. 근데 모바일이 깨지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바꿀 수 있다. 게임 체인저. 그러면 트렌드가 세팅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게 시장을 리더가 되는 공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기업들이 많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자를 파자해보면 창고에 있는 거를 칼로 썰어내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라 역시 기존에 있는 거를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뇌보다는 오른쪽에 감성과 창의를 중시하는 운해형 사람이 뜬 감성지능이라 해서 일본 사람은 이걸 운해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른쪽 뇌에 강한 사람. 이게 미래형 리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쪽으로 바뀐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옛날에 잘 나가던 법대 상대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역시 바이오, 메디칼 이런 쪽에 굉장히 유명하다 봐요. 조금 로봇 특히. 로봇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미래가 어떠냐? 이거 아시죠?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프로그램 끝났거든요. 거기 나온 여자들한테 너 우리나라 돌아갈 때 코리아를 떠날 때 갖고 가고 싶은 거 3가지만 얘기해봐. 놀랍게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커피 믹스. 커피랑 설탕이랑 같이 집어넣는 게 와 놀라워라.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우린 별거 아니죠? 그냥 생각 못해. 물론 3등에 못 들었지. 역시 탑은 역시 우리나라 IT 기술입니다. 이게 지하철에서 공중파 TV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IT, 와이파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통신 강국은 아닙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것 뿐이에요. 인터넷 전용선 보급률이 많다는 거지 정보 강국, IT 강국 절대 아닙니다. 이게 2등했습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30분 후에 로그 데이터 끊어서 환승해주는 이거는 거의 미러클이죠. 우리 애들한테 저 얘기 해줬더니 학생들이 저거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래. 저거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게 이겁니다. 새벽 2시에 족발이 오는 나라입니다. 조금 늦으면 족발 날아갑니다. 너 지금 몇 시야? 제가 요리 유럽 갔더니 10시 되니까 고양이밖에 없더라고요. 응? 한국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새벽 3시에 아구찜이 배달이 늦으면 열이 받는 거죠. 우리나라 원래 전공이 배달 민족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태인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집단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저기 연봉 100만 불짜리 가장 비싼 애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6년 연속 발표를 했어요. 리포트를. 우리나라가 대단히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나라 알기를 뭘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알기를 뭘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면에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수가 나누면 우리가 2020년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습니다.
불과 4, 5년 후에 1인당 GDP 소득 세계 4위가 된다고 발표했어요. 그걸 안 믿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 우리나라지. 말이 안 되지. 2025년에 세계 3위가 된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3위면 누굴 제친다는 거예요? 주어머니를 제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어려운 경제난에서 믿어지냐고. 근데 세계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도 무지 못해. 다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릭스에다가 K를 넣어야 된다, 코리아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단 통일이라는 가정을 통일이 안 된다는 가정에서 통일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에 빼자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남들은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비관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나라를 둘로 나눠요. 경제 어려운 나라하고 경제가 더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화두입니다. 제가 아까 쓴 책 중에 가장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게 이건데 사실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거고 우리 서비스 기업들 경영 연구를 제가 십몇 년 했는데 거기에 뭐 다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은 몰라. 그 이유가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이름이 맹목적으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eople이 직원입니다. 요새는 employee라는 말을 안 씁니다. Just people. People is the first market 이랍니다. people은 직원은 최초의 시장이다. 그 회사에서 뭘 만들었는데 집에 가졌는데 부인이 이걸 나보고 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볼 것도 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직원이 의심하는 제품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직원을 시장으로 안 봅니다. 너는 내 월급 주고 있는 내 직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주 바보예요, 바보.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이 먼저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경영에. 내가 지쳐있는데, 내가 열받는데, 내가 마음을 다쳤는데 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열받은 직원이 열받은 고객을 만든다. 이게 경영학 1조 1항입니다. 그걸 people first라고 합니다. people first. 한국은 직원을 딱 끊어내고 고객을 만족시켜라. 그럼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럽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직원은 열받고 고객은 황당하고 결국 누가 손해봐? 주주가 손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공무원 법원에서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봐? 최종 주주인 국민이 손해봅니다. 법원의 대주주는 국민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원리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됩니다. 이 루돌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산타크로스가 못생긴 루돌프를 잡아서 네가 내 썰매를 끌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월급을 받으면 30% 일을 합니다. 경쟁자보다 더 주면 50% 일을 합니다. 칭찬해주면 80% 일을 합니다. 근데 날 알아주면 얼마야? 120% 합니다. 이건 어떤 혁신보다 센 거예요. 특히 코리아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 감성 노동에서 벌어지죠. 이모셔널 워크라고 해요. 감성을 다친 사람들이 고객 만족 전선에 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20대, 30대 가장 예민한 뭐 지금까지 사례도 많지만 진상 고객들이 있습니다. 진상 고객들. 그죠? 블랙 커스터머. 제가 어떤 데 신문 보니까 은행 가서 1999원을 달라 그랬대. 근데 여직원이 2,000원을 준 거예요. 네가 날 무시해? 내가 거지야?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 콜이죠, 콜센터. 여기 콜센터 계신 분 있나요? 정말 힘든 잡이에요. 하루에 몇 콜을 받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죠. 지금 보통 내가 조사해보니까, 평가해보니까 120콜 받습니다. 150콜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살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삐끗하면 걸려. 그건 정말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사람이 말을 괴롭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죠? 거기다 대놓고 2,000번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회사에 얘기를 해. 사장님, 저 죽어도 못해. 그 고객 못하겠어요. 그건 사장님이 뭐라 그래?
그럼 네가 나가던가. 너 월급 받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고객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야? 이럴 때 그 직원은 이 조직은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페덱스는 분쟁이 생기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결될 때까지 그걸 작동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구나. 이럽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사장, 이런 경영진의 문제도 있지만 이 CS가 잘못돼서 그래요. 고객은 무조건 왕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일부 고객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의 기본입니다. 이걸 한국이 너무 맹목적인 CS, 지금 CS가 거의 그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CS 담당 임원들은 1점만 내려가면 거의 사표 내야 돼요. 분위기 살벌합니다. 공공의 법원은 좀 덜 할 거예요. 법원은 누가 뭐 터치하겠어요. 공공의 죽을 지경이죠. 고개만 해도 98점이래요. 나는 그 사람도 어떻게, 그거 어떻게 알아? 이게 탐 피터스, 경영의 구루라고 하는 탐 피터스가 늙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은, 이 유럽의 회장이 말한 겁니다. 회사,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회사다. 이런 얘기죠. 이론적으로 봐도 직원, 고객, 주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면 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주주를 만든 겁니다. 이게 경영의 선순환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반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을 만족이란 말은 안 씁니다. 직원 존중 그런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있어서 직원 만족 그러면 월급을 올려달라 이래. 실제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은 월급이 약간 작습니다. 근데 안 나갑니다. 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출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좋은 회사란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은 날 믿어주고 있구나.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 동료와의 즐거움, TFF예요. 상사는 신뢰가 깨진 지 오래며 내 일은 자부심은 땅에 떨어져 있으며 동료들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못 다니는 거죠. 그게 지금 75%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건 심각한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들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근엄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참 그죠? 이걸 바꾸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해서요. 전 세계 영리한 회사는 다 그렇습니다. 이 회사 한번 보실까요? 이 회사는 미국의 포춘지에 발표하는 일하고 싶은 직장 100위 기업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탑에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이게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초대형 체인이에요. 이 외그만이라는 부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냈더니 기자들이 이걸 제일 많이 보도했어, 신문에. 자기도 직원이니까. 이 회사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절할 일이죠. 그죠? 이 리치 칼튼 호텔은, 리치와 칼튼이 100년 전에 합병한 호텔인데,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이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 엄청 직원들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거는 정말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네 똑바로 모셔, 알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거를 가리킨 데가 없습니다. 왜?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월급 받잖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정말 하수 경영이다. 이 공무원들도 죽을 찌겠네, 지금 보니까. 지금 세종시 간 사람들 막 난리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무시당하면 가슴이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해서 그 차별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이 페덱스는 더합니다. 이 페덱스는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좋아하냐면 수혈할 때 자기 피는 이 자주색 로고 피예요, 얘네들이야. 페덱스가 또 유명한 게 스토리가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야? 그 영화 아시죠? 캐스터웨이. 거기 탐 행크스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 없이 글로 죽입니다. 원래 빼는 게 고수입니다. 인생에서. 더하는 건 하수입니다. 빼는 게 어려워요.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다이어트 합니다. 결제 시간도 줄이고 보고서 줄이고 회의 시간 줄이고 줄이는 게 고수입니다. 줄여야 최고입니다. 줄일지 못한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장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런 생각 납니다. 왜 창조적 사고가 뭐냐? 다음 장을 보시면 압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 한 장으로 세계가 소리 나온 겁니다.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발상은. 그죠? 생각의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저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잡소리 다 뺐죠? 빼고도 심플하게 다 전달하잖아요. 이 다음 장은 더 기가 막혀요. 이게 DHL입니다. 경쟁자도 배달합니다. 이런 컨셉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굉장히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이런 아주 신선하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근데 생각은 인간 존중이 돼야 생각이 난다는 거죠. 내가 열받는데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문화가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미라이공업이라는 회사는 일본 회사인데 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놀고 실직 나면 일해라. 사장이 써놓은 거예요. 엄청. 구글은 우선 개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직장이 있나요, 한국에? 법원에 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이 하나의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출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성과 평가는 엄격합니다. 성과를. 우리 사실 몇 시에 출근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과를 못 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자포스라는 회사가 온라인 신발 회사입니다. 여기는 콜센터 직원들이 어느 콜 이상 받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보호하는 겁니다. 저 상담사 한 명이 7시간 28분을 상담했어요. 역대 최장이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죠? 여긴 리핏 커스터머, 재구매 고객이 75%입니다. 그게 10억 달러 넘기는 온라인 신발 전문이죠.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구글은 뭐 말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직원 존중을 하는 건 맞는데 단 아무나 뽑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돼지를 노래를 가르쳤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돼지는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못 불러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부르는 돼지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나 뽑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뽑으면 최고로 잘하더라. 뽑지 마라 웬만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술은 가르치지만 즐겁게 여기는 애티튜드,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틴어가 이게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라틴어가 알파벳이 26개인데 점수를 냅니다. A를 1로 하고 B를 2로 하고 G를 26으로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웹스터 라이브러리를 40만 단어를 슈퍼컴퓨터 돌렸습니다. 그 점수가 나오면 몇 점이냐? 열심히 일하는 거 졸랐더니 2% 부족해. 재밌죠 이거? 이건 날이지 안 돼. 사랑? 반타작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행운 47%야. 카지노에서 딜러가 딸 확률이 53%입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해본 겁니다. 100점짜리 없겠는가? 안 나와. 그러다 나온 게 돈은 물론 아니고 100점짜리가 놀랍게도 뭐더라? 자세더라. 태도더라.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술이나 테크닉은 가르칠 수 있으나 남에게 봉사하는 걸 즐겁게 여긴 기술은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허브켈러 회장이에요. 저 사람 세계적인 CEO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저 양반은 출근할 때 무슨 할리 데이비슨 타고 들어옵니다. 그 직원들 총 쏴. 빵빵 그럼 직원들이 으악 그러고 죽어요. 회장이 그러고 와요. 결국은 이제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동창이 아니기 때문에 탁월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탁월함을 영어로 엑셀런스 그럽니다. 엑셀런스. 그래서 경영을 영어로 엑셀런스 저니 그럽니다. 탁월함을 위한 여행.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야. 코트 저니죠. 코트 저니. 위대한 비전을 세우고 구체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해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월마트입니다. 이게 하늘과의 약속이에요. 인간 존중이 먼저죠. 누구예요? 이게 직원 존중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에 잘해라. 최고를 해라. 그리고 뭐야? 엑셀런스를 가라. 이 세 개는 업종 불문입니다. 집에 써붙여도 돼요. 이 삼성전자가 그 엄청난 삼성전자가 1,500억 달러입니다. 1,500억 달러. 박정희 대통령 때 77년 11월 24일 날 100억 달러 수출 돌파했습니다. 장관들이 껴안고 울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삼성전자 하나가 이익을 100억 달러 넘은 지 옛날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리핀 벤치마킹 한 나라가 언제예요? 70년대입니다. 그 필리핀을 삼성전 그룹 매출액이 필리핀 GDP를 넘었습니다. 2006년에. 그 다음에 4대 그룹이 노르웨이, 덴마크, 사우디를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전체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 한국이. 근데 이 회사는 4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아줌마들이 훔쳐가는 게 13억 달러 1년에. 이게 이제 팜 피터스가 늙어서 한 말입니다. 멋지죠? 이거를 법원으로 바꿔도 하게 돼요. 법원으로 바꿔도 똑같아. 검찰도 그래요. 초리한 검찰은. 이렇게 하면 돼요. 결국 리더가 바꾸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리더가 바꾸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 법원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오시고, 또 앞에 계신 판사님, 검찰, 고위층에 오시고 그래서, 야, 정말 이게 리더가 바꾸는 새로운 세상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다 왔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남을 설득할 때 쓰는 강력한 기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귀입니다. 귀는 듣는 기술이 아니라 설득하는 기술 그럽니다. 양쪽 귀 너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입은 하나고 귀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을 가리키는 학문을 성학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왕을 4명 가리키는데 선조 17살 때 준 병풍이 이겁니다. 병풍이 아니지. 10장을 준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PPT 10장을 준 거예요. 저걸 병풍한 거예요. 그게 성학십도입니다. 저게 도선성감이 있습니다. 저 성자를 보면은 왕이란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리더가 왕이잖아요. 왕이란 입보다 뭘 우선해? 귀를 우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더들은, 여기 계신 수많은 리더들은 이 부산이 해양 수도입니다. 이 부산에서 이 우리나라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파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개 계신 분들 사실은 부산 법원에다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일곱 가지 제안입니다. 그물을 넓게 치지 마라. 훌륭한 어부는 그물을 좁게 치는 법입니다. 모든 걸 잡겠다면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기한 자만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뭘 포기해? 단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 정답보다 해당이다. 혁신은 언제 해야 돼요? 혁신은 잘 나갈 때 하는 겁니다. 배가 기울 때 혁신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침몰합니다. 혁신은 잘 나갈 때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손자가 세상을 바꾼 딱 하나의 말이 저겁니다. 6109장가 됩니다. 손자병법 13편. 4편 군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긴 다음에 싸우라. 이순신 장군, 불멸의 이순신 장군은 뭐가 나와요? 장군, 너는 왜 부산 본진을 치지 않는가? 손주가 신하를 보냈어.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어요? 저는 이긴 다음에 싸웁니다. 난 이순신 장군이 왜 뛰어난 장군인지 알았어요. 손자의 달이냐. 손자병법은 서양 애들은 흉내도 못 냅니다. 그 깊이가. 그게 이긴 다음에 싸우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된 하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해라. 이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늙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의 영광이 아름다울수록 너의 인생은 변하기 바쁘다. 힘들다. 그렇죠? 옛날이요.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의 원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가 젊을 때 여러분 다 누구나 학창시절에 있었겠지만 그때 가슴을 두드렸던 시입니다. 로드나 테이큰, 가지 않은 길. 숲에 2길이 있었네. 난 2개 다 갈 수 없었지. 나는 사람이 덜 간 길로 선택했다. 그러고 나면 그 유명한 마지막 종장입니다.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s. 이게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세상이 그 다음에 모든 게 달라졌다. 세상은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갈지 누가 갈지도 모르고 어느 게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아무도 안 간 길로 가라. 응? 어렵더라도 결론은 다 비슷하다. 그런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만이 나중에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다 간 길에 가면 그래서 이게 로버트 프루스트도 이 정신병 병력이 있어 집안이 굉장히 고통하고 이 퓰리처 상을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걸 4번이나 받았던 엄청난 작가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바로 고통과 결핍이 나은 거죠. 모든 게 완벽하면 사람이 잘 안 돼. 베토벤도 눈이 멀어야 되는 거고. 그 고통, 이런 아픔 속에서 저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법원 관계자 여러분, 제가 1강을 맡아서 굉장히 저도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 강사의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분위기 보세요. 이 엄숙한.
저는 첫 탈을 끊었다는 그 굉장히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긴 시간입니다. 사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철학자 세네카의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약하고 비겁한 사람에게 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정말 힘을 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런 소박하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